어, 오늘은 월 1,000만 원을 벌어도 가난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. 1,000만 원을 벌어도 가난한 사람의 특징인데, 1,000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.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, 그 이유가 뭐냐면, 제가 직접 겪은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. 저는 20대 후반에 이제 영업직을 시작을 했는데요. 영업직을 하면서 이제 영업직이라는 게, 고성과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. 한 만큼 돈을 벌다 보니까, 정말 잠 4시간, 5시간 자가면서 영업을 했고, 전국 각지로 영업을 해가면서 영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기존 저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업이 잘 풀리게 되면서 소득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. 그때가 딱 1년 차 때 많이 소득이 올라간 것 같아요. 그때 1,000만 원이라는 돈을 항상 벌었었는데 월 1,000만 원을 벌어도 이제 너무 어렸었는지 생각이 성숙하지 못해서 돈을 많이 못 모았었거든요. 그 경험담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첫 번째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비도 따라서 같이 늘어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저도 옛날에 근로자 시절 때는 그냥 1인분 하나를 먹으면 그거 1인분 하나를 시켜서 밥 4,000원, 5,000원짜리 하나 먹으면 그걸로 됐는데 영업사원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다 보니까 식당에 가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고생했으니까 하나 더 시켜 먹자. 이거는 고생했으니까 하나 더 시켜 먹자. 이런 안 써도 되는 소비성이 더 지출이 추가가 되면서 돈을 더 쓰기 시작을 했어요. 그리고 요거를 줄이는데 지금 벌써 13년 정도가 됐는데 이게 줄이는데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. 지금도 되게 소비를 통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채널로 통제남인 거고 그래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비도 같이 첫 번째로 늘어난다.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 남에게 보여주기식이죠. 남에게 보여주기식의 소비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뭐가 있냐면 명품, 지갑, 차. 명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사는 지갑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고야드, 그다음에 뭐 루이비통. 옷은 너무 사치라고 그때 생각을 해서 옷이나 신발 같은 거는 명품을 못 샀지만 그래도 남자다 보니까 명함이나 카드를 뺏어 줄 수 있는 지갑 같은 경우를 이제 명품 지갑으로 사서 조금 사치를 해서 다닌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화를 시키지 못했어요. 자산화를 시키지 못한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번 돈을 저축을 안 하진 않았어요. 저축을 안 하진 않았는데 그냥 무지하게 돈만 모았다. 뭐 100만원, 200만원, 300만원 그냥 적금 넣어놓고 연금에다 넣어놓고 보험 저축에다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그냥 돈만 무지성으로 모았었죠. 이거를 뭐 금, 은, 부동산, 주식이나 이런 현물 자산으로 옮겨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20대 때 큰 돈을 벌다 보니까 자산화를 못 시킨 것 같아요. 뭐 지금 벌써 그게 13년 전 얘기들이니까 13년 전에 제가 매달 100만원, 200만원을 뭐 S&P나 S&P 500이나 지금 나스닥 100에다만 사놨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산을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 당시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5년도 때인데 2015년도에 영등포에서 영업을 했었어요. 영등포에서 영업을 하는데 거기 아크로포레나라는 그 아파트가 그때 박근혜 정권 시절에 생겼었거든요. 그 당시에는 대출 80%까지 해주던 정권이에요. 그 당시에 집값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억에서 7억 정도였습니다. 서울 영등포가. 그래서 현금 1억 정도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시대였다. 근데 그 당시에는 서울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냥 마구잡이로 자동차를 사기 시작했죠.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벌써 13년 전 일인데 너무 후회가 되죠. 지금 서울 집값이 20억, 30억이 돼가면서 오히려 월급만으로는 돈을 모으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월급만으로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이게 자산화 시키지 못한 거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또 네 번째 이 소득이 지속될 거라는 착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돈을 벌다 보니까 물론 지금 말은 1,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더 많이 번 경우도 있고 훨씬 더 많이 번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득이 영원하면 괜찮은데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 소득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 시점에서 내가 대비를 못했을 때 내 에너지가 더 떨어지고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소득이 줄으면서 내 불안감도 생기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죠. 그리고 다섯 번째 네 번째랑 조금 일맥상통한데요. 내 에너지는 무한할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영업을 해서 돈을 벌면 되지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을 자꾸 갖고 있었어요. 근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. 이제 10몇 년 정도 영업 생활을 하고 관리직에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동기부여가 있어도 결국은 지속성이 10년, 20년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게 어지간하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이제 새로운 고객을 또 만나야 되고 새로운 거래처도 찾아야 되고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에너지가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한 존재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. 거기서부터 좀 오류가 났고 그 다음에 또 세금 문제였죠.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지금 당장 벌고 있는 이 소득이 온전히 내 소득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쓰게 되고 막 쓰게 되고 1년 뒤에 터질 내 세금을 이해를 못했었죠. 왜냐면 내가 사업이나 이런 자영업으로 이제 받는 돈이라는 걸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. 그냥 오로지 그냥 내가 1,000만 원 통장에 꽂혀 1,500만 원 통장에 꽂혀 오로지 그게 다 제 돈인 줄 알았죠. 근데 그게 1년이 지나다 보니까 5월에는 뭐를 내죠? 종합소득세를 내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 또 세금만 내면 끝이 아니죠. 또 뭐가 있죠? 종부세를 신고하면 11월에 또 건보료가 더 추가 부담이 나오죠. 건보료가 뭐 어렸을 때는 부모님 밑에서 아버지 피부양자 밑으로 있다가 제가 소득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제 지역으로 빠지게 되면서 건보료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고 지금도 더 집도 사게 되고 소득이 더 늘어나면서 자산도 갖고 있고 소득이 더 늘어나니까 건보료가 더 많이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12년째 겪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이제서야 30대 후반인 지금에 조금 많이 더 정신을 차려서 자산화를 시키는 데 집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월 1,000만 원을 벌어도 가난한 사람의 특징을 조금 몇 가지를 얘기해봤는데 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. 저도 어렸을 때 허세 많이 부려봤고요. 외제차 타봤고 물론 지금도 외제차를 타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소득에서 딱 적당한 소득의
맞는 차량을 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 당시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무조건 그냥 나스닥 100, QLD, JPQ 이 세 가지만 333 나눠서 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0년 뒤에 지금은 또 부자가 돼서 유튜브를 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공유를 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이미 이 또한도 내가 하지 않았으면, 겪지 못했으면 분명히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지금에서야 깨닫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돈을 아끼면서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소비도 통제를 하고 제 인생도 통제를 하고 열심히 자산화시켜서 운동만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본업에 집중 중입니다. 여러분들도 월 1000만 원을 벌면 언제 벌지는 모르겠지만 월 1000만 원을 벌면 아끼셔서 많이 저축하시고 무조건 현물 자산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.